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성욱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것저것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강의도 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물건들도 좀 보러 다니면서 동영상 촬영을 좀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대로박사TV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참 좋아하니까 해외여행 갔던 거, 국내 여행이라도 여러분 잘 가보지 못했던 이런 여행지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가다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부산서 또 터졌다 30억대 전세 사기 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요게 그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5월 29일자로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매스컴이나 유튜브 그 다음에 뉴스에서 지금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수도권에서는 3만 세대 역전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지금 역전세 지금 불이 붙어서 올 하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전세에 대한 또 빌라왕 그리고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제가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 30억대 전세 사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 달에 국회가 통과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2, 임차인이 2년 또는 2년 더 4년을 살게 되는 그런 법이 통과되면서 2020년 8월 이후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했던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굉장히 많이 높게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자의 아파트가 2020년 8월 전에는 매매가가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였고 전세가 한 3억대로 안정적인 어떤 이런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2021년 아마 하반기 때 그 전세가가 아마 전국 최고치로 갔는데, 이 연산자이도 한 5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당연히 치고 올라가가지고 7억 5천 가까이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아파트가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또 2021년에 하반기, 그 다음에 2022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집값이 상승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때 전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을 때 거래했던 이 거래한 전세가 2년 뒤에 지금 2023년 지금 하반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했던 전세금이 예전에는 5억, 4억 5천 이래 됐으면 지금은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연산자를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1억 5천에서 2억이라고 하는, 오히려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이런 전세를 갖다가 우리가 역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세는 항상 우상향으로 계속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을 해왔는데, 이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오히려 2년 뒤에 지금처럼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진 이 시점에 오히려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을 되돌아 돌려줘야 되는, 자기 돈을 더 꺼내서 새로운 계약을 또 맞춰서 돈을 더 돌려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금 역전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깡통 전세는 역전세보다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깡통 전세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역세권 브랜드 세대수가 많은 이런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빌라나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도 이 전세금을 충당 못하는 우리 그 집을,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가 1억 5천에 지금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2년 전에 전세 거래가
1억 6천에 거래됐다고 하면 이 빌라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런 전세를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전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왜 빌라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지금 빌라왕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때 아파트 전세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에 못 들어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빌라나 오피스텔에 높은 전세 계약을 맺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거래도 잘 안 되고 시세도 잘 형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깡통 전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반기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서는 3만 세대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집값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계약했던 그런 전세 계약들이 대부분 임대차 3법 이후로 높게 형성된 전세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2024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계속 역전세든 깡통전세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그럼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골칫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자니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에 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정부는 아마 지금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뭐 이런 역전세, 깡통전세를 맞은 분들에게 대한 구제책으로 뭐 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뭐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을 했던 분들이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좀 편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DSR이라고 하는 이 규제를, 대출 규제를 좀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가지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좀 돌려줄 수 있도록, 또 금리도 좀 낮게 해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지금 법안이, 제도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진행을 아마 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걸 그대로 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아마 겪을 것 같으니까 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정책적 배려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이 같은 전국적인 역전세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2024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전세나 깡통전세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뭐 그거는 여러분 뭐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일단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 을구에 여러 가지 그 근저당 이런 것들, 그다음 가압류 이런 것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들어가는 이 보증금이 제 1순위로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특약사항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아파트 시세나 주변 빌라, 주변 오피스텔의 그런 전세 시세를 잘 따져보고 내가 너무 전세금을 높게 들어가지는 않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2년 뒤에 혹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전세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인지, 그런 위치가 좋은 곳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아마 정부 정책에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에서 이런 전세 자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보증보험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능한 곳이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증보험을 미리 활용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여러분들이 꼭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30억대 전세 사기 뭐 요거에 대한 부분들, 그 전국적으로 지금 왜 이런 역전세, 깡통전세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